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인원의 힌트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 1장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1장은 거래대금이고요. 어떤 종목이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오늘 상단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이고요. 포스코 DX부터 시작해서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 사이즈가 작은 종목도 눈에 띕니다. 특징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중에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소위 이제 칼춤을 추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사실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있다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다른 거 보면은 이미 급등해 있고 또 급등한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해서 덜컥 사면은 투매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사실 상당수의 종목에서 많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이렇다 할 명분 없이 하한가에 잠기는 종목군들도 한두 개씩 나타날 정도로 시장의 어떤 피로도가 상당히 큰데 오늘의 어떤 거래대금 상위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어떤 주도 섹터 또는 테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몰리는데 같이 덩달아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은 포스코 DX라는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 계열사 또는 포스코 그룹사 또는 더 나아가서 포스코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DX 같은 경우는 앞서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었던 때는 포스코 케미칼 또는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양극재 또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ICT, 지금 현재는 이제 DX로 사명이 변경이 됐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상 포스코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ICT 또는 현재 DX라는 종목이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여준 건 사실 재료만 놓고 보게 된다면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포스코 ICT, 전신이 ICT죠. 자, ICT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간에 또는 이제 포스코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인트라넷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 그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그 외 기업들에게 사실상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판매까지 해주는 그런 어떤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좀 영위를 해왔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진출을 선언했다 또는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향후 최소 2년, 길게 보면 3년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밝혀졌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은 여타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신산업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또는 사업 종목에 해당 사업을 추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우리도 줄기세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는데 포스코 계열사들은 산업이 무르익고 성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시장이 확실하게 형성될 때 사실상 어찌 보면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하죠.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진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이 순서대로 딱 보신다면 이미 에코프로라든지 LNF가 선점했던 시장을 뒤늦게 진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자본을 막대하게 투자하고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아마도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로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승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소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애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 화면을 봤을 때 로봇이 어떤 조립 공정에서 용접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제조 과정에서 자동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하다라는 것이 단순 자동화된 로봇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탕을 만들던 설탕의 알갱이의 크기를 어떻게 기계로 정교화시켜가지고 꾸준하게 똑같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생산 품질에 있어서 그 QC라고 하죠. 그것을 어떻게 90% 이상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수집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로봇에 또는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오늘 상승세가 좀 좋았었고요. 앞으로 거래 대금이 1조 원 이상 발생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일단 오늘 종가상 15,800원 이상에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15,800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일단 그 부근이 소위 눌림목의 지지 자리가 될 것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흐름, 그리고 앞서의 정고점인 19,420원대를 돌파해주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오버슈팅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앞으로 당분간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지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몰렸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포스코 그룹주가 가진 힘이 이렇게나 크군요. 포스코 DX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 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를 잡아라. 자,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될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거래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면 레이저라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PCB 기판이 있고 반도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위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납을 녹여가지고 이제 납땜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소형화되고 더 고밀도 지적 회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기술로, 뭐 예를 들어서 공기를 가열해가지고 압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단점,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 레이저를 면 형태로, 즉 사각형의 형태로 쏴버려가지고 그 부분에 별도의 어떤 왜곡 현상 없이 그냥 압착을 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했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에 특히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AI 반도체 또는 그와 관련된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당 기술의 어떤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 지지 가격은 1,7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이고요. 자,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와 함께 가격대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장 마무리 짓고 종목 AS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은 양대지수 빨간불 켠 기관에서 지금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을게요. 걱정을 안고 시작한 오늘장이었습니다. 파월의 입김이 있을까에 대한 경계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중화권 증시가 쉬어간다라는 쪽도 조금은 경계감을 가질 만한 이유였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재료들 속에서도 오늘 지수 자체는 좀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다만 종목을 본다면 상승한 종목의 수가 더 많진 않았습니다. 지수 플러스 구간에서도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부분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양대 지수 빨간불입니다.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에 코스닥 쪽에 아래쪽으로 좀 밀려나나 싶었는데 그래도 소폭이지만 빨간불 켜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2,59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0.43% 플러스 구간에서 이 6까지 찍히진 못했지만 그래도 장중 고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마침표를 찍습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단연 기관입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계속 팔고 있는 매물 부담 상당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해서 팔자세 그 물량이 상당했는데요. 오늘 연기금이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된 구간에서 기관 전체적으로는 7거래일 만에 사자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IT업 쪽에 대해서 매수 집중도 높았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좀 갈팡질팡하는 장중 모습이었는데 5장으로 갈수록 오늘 보니까 매도 쪽으로 좀 꺾였습니다. 8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반가웠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은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이 코스닥 시작에서 팔자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모두 사자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 물량은 기관 쪽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는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1288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파우루장의 발언이 일본 외환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그나마 잠잠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장중 고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3원 가까이 오르면서 1294원 선에서 시초가 대비 오름세 구간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됩니다. 환율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머니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수 연동 종목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안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만 강한 탄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35% 정도 룸이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정도만 1% 플러스로 오늘 마무리된 모습.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한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더 공시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반등 좋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2% 가깝게 오름세를 보인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는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조금 더 빠진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1%대 하락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좀 대형사들의 하락폭이 오늘 좀 두드러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리튬 관련주 그리고 흑연 관련주 광물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은 하루였는데요.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포스코 홀딩스 보실까요? 3%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엔터는 각계전투 양상이 벌어졌습니다만 하이브가 유독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체크해 볼게요. 하이브의 주가 흐름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특징을 잡아보면서 브리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움직임 나왔는데 괜찮은 걸까요? 분석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투심 자체가 큰 돈을 써가지고 시세에 대해서 또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식의 어떤 관점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진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장 초반 여러분들께서도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보셨다시피 장 초반 5분, 10분 동안에 5%, 10% 이상의 시세를 보여주고 이내 무너지면서 당일의 시가마저도 이탈하는 종목군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이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를 잠시 본다라면 5일선을 좀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크게 변동성 없이 횡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3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5일선을 이탈했다는 것이 매도 물량이 많아서 이탈했을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상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하는 그런 물량들도 상당히 시장에 많이 추려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내일장 또는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5일선을 회복해주고 그 이상 가격에서 주가가 움직여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이평선 자체가 뭐 그림으로서 선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는 그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을 점들을 우리가 이어놓은 것을 소위 뭐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2,603포인트 정도가 5일선의 가격입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된다면 2,600포인트가 거의 정확히 맞을 겁니다. 즉 지금의 가장 중요한 저항 가격은 2,600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가격을 올라서게 되면 5일선을 회복했다라고 판단을 좀 내리시면 될 것이고 일단 당분간 적어도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금요일도 안 좋고 월요일 시장도 좀 부침의 시장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별주 위주의 거래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장 좋은 것은 장 시작 이후에 30분 이내에 거래를 끝내시고 차라리 자리를 비우시거나 시장을 좀 관망하시고 종가의 스윙간쯤으로 종목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특히 손실이 이미 가중되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내 상승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 고점 찍고 이내 윗꼬리들면서 밀리는 종목 참 많을 겁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보유했던 종목 또는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도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한 종목은 반등 나올 때 최소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뭐 1,000만 원어치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을 일단은 물량 좀 덜어내시면서 일단 현금 좀 확보하시고 손실은 내가 장 좋아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신다면 그래도 좀 나은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익권이라
하면 챙겨서 현금을 확보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AS 가면서 이야기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주신 종목 가운데 신고가 경신하고 그 이후에 쉬어감은 있을지언정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 8일에 주신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종목 볼게요. 네. 신고가 경신 이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좀 세워주세요.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점은 동일하게 유지하셔도 됩니다. 즉 6월 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거래대금이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종목은 특별한 정말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단 저점을 높이는 추세적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양호한 편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된 지금 재건 비용이 대략적으로 추산된 게 650조 원 정도이고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이 그중에 약한 0.3%라고 좀 알려져 있지만 조 단위로 10조 원대 단위로 일단은 지원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예상치인 600조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30% 이상의 기금이 마련되거나 그런 어떤 자본이 마련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HD 현대인프라코어뿐만이 아니더라도 HD 현대로 시작하는 거의 대다수 종목군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 근데 11,000원을 지켜주면 그냥 가져가시고 11,0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매도 후 1,500원 선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지선을 꼭 체크하면서 이탈하는지 체크하는 게 요즘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다른 히어로 종목에 대해서 AS도 받아보겠습니다. 루닛입니다. 네. 위원님 나오시는 날 하면 제일 먼저 제가 검색해보는 종목이 루닛이기도 해요. 또 한 번 오늘도 신고가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와 오늘도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고가 기준으로 200%가 넘는 수익률인데 그럼에도 제일 궁금한 건 이 자리에서 욕심내도 될까요? 일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시끄러워지는 종목이죠. 일단은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께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목을 강조해드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도 사실 이제 IT 분야에 원래 있던 개발자 출신인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세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인공지능인가 소위 말하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루닛은 정말로 진실로 인공지능, 특히 의료 쪽에 있어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루닛이 갖고 있는 루닛 인사이트라는 솔루션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단 의료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해외 쪽 특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GE 헬스케어라든지 필립스도 의료 장비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어떤 회사에 사실 동사의 제품이 납품이 될 가능성까지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왜? 일단 브랜드 파워가 낮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의 어떤 네임 밸류를 같이 얻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 관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챙기실 분은 챙기고 지속 관찰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고요. 나이논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